간호사님, 저기 걸어오는 저 할아버지. 설마 우리 병원에 오는 건 아니겠죠? 설마. 우리한테 오는데. 아이씨 뭐야. 할아버님 죄송하지만 지금 예약이 다 찼습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저 정장 입은 신사분은 바로 진료실로 안내해 주시네요. 그러면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데 화장실만이라도 쓸 수 없을까요? 여기는 진료 받으시는 분들만 이용 가능합니다. 응급실에 흐르던 기계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접수대의 젊은 직원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수간호사를 향해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욱입니다. 67세의 평범한 시골 의사로 작은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우연히 강남의 한 병원을 들렀습니다. 하지만 제 허름한 차림 때문이었을까요? 병원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과 불친절한 응대는 제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들도 함께 말이죠. 아침 7시 사랑마을 보건소의 문이 열렸어요. 동욱은 오늘도 어김없이 진료실 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67세의 나이에도 그의 손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죠. 30년간 수술용 메스를 잡던 그 손이 이제는 혈압계와 청진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동욱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김영순 할머니였죠. 77세의 할머니는 매일 아침 첫 번째 환자가 되어 주었어요. 영순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허허, 원장님만 보면 마음이 든든해져서 말이에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동욱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이런 순간이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뭉클하게 올라왔죠. 혈압을 재는 동안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동욱을 바라봤어요. 원장님, 무릎 아픈 거 괜찮으시죠? 어제 보니까 조금 절뚝거리시던데요. 동욱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할머니의 세심한 관찰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원장님이 아프시면 우리는 어떡해요? 이 마을에 의사가 원장님밖에 없는데. 할머니의 말에 동욱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5년 전 서울의 화려한 병원을 떠나 이곳에 온 이유가 문득 떠올랐죠. 오전 진료가 한창일 때였어요. 갑자기 보건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마을 이장님이 다급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죠. 원장님, 큰일 났어요. 동욱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이장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한쪽 팔다리를 못 움직이시고 말도 제대로 못 하시고 동욱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머릿속에서 모든 증상이 빠르게 정리되었죠. 뇌졸중. 30년간 쌓인 경험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려주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계세요. 구급차 불렀는데. 동욱은 가방을 챙기며 달려나갔어요. 진료실 문을 닫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죠.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시골 보건소의 한계가 명확했거든요. 박철수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동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78세의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한쪽 눈이 감겨 있었어요. 오른쪽 팔과 다리에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철수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시죠? 으, 으. 할아버지의 입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소리만 나왔어요. 동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시간이 생명이었어요. 서울로 가야 해요. 지금 당장.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울이요? 그런데 우리가. 동욱은 그들의 걱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시골 사람들에게 서울 대형 병원은 부담스러운 곳이었죠. 제가 함께 가겠어요. 그 말에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동욱은 자신의 낡은 체크 셔츠와 때 묻은 바지를 내려다봤어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원장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원장님만 계시면 든든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사를 건넸어요. 동욱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구급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과 들을 바라보며 동욱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0년 전 자신이 몸담았던 서울의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때는 성공한 의사였어요. 정장을 입고 최신 의료 장비를 다루며 VIP 환자들을 치료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무언가가 비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정한 의료가 무엇인지 고민하던 중 이 작은 마을을 만났어요. 5년 전 이곳에 보건소를 열고 나서야 진짜 의사가 된 기분이었죠. 할머니들의 고맙다는 인사,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그 어떤 성과보다 값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시골 보건소의 한계가 명확했어요. 철수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하려면 서울의 첨단 의료시설이 필요했죠. 구급차 안에서 동욱은 주머니 속 지갑을 만져봤어요. 그 안에는 아직도 의사 면허증과 함께 한강 메디컬 센터 이사장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시골 보건소 원장일 뿐이었죠. 낡은 옷차림에 거친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과연 서울의 화려한 병원에서 자신을 어떻게 대할까요? 동욱의 가슴이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의 약한 숨소리를 들으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죠. 환자가 우선이었어요. 그것만이 진정한 의사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 한강 메디컬 센터의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동욱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30년 전 자신이 몸담았던 그 병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외관, 로비를 가득 채운 최신 시설들. 구급차가 응급실 입구에 멈췄어요. 동욱은 철수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축 늘어져 있었죠. 괜찮을 거예요. 여기서 치료받으시면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동욱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응급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났고 곳곳에서 기계음이 삐삐 울려댔죠. 접수대로 향하는 동욱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접수대 뒤에 앉은 30대 남자가 동욱을 올려다봤어요. 명찰에는 정태윤이라고 적혀 있었죠. 태윤의 시선이 동욱의 낡은 체크 셔츠와 때 묻은 바지를 훑고 지나갔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환자분 의료보험 등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시죠?
태윤의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차가웠어요. 급성 뇌졸중 의심 환자입니다. 즉시 응급처치가. 보호자분이시죠? 일반실 대기가 좀 길 텐데요. 태윤이 동욱의 말을 끊었어요. 동욱의 가슴에서 뭔가가 철렁 내려앉았어요. 보호자라고요? 자신을 의료진으로 보지 않는 거였죠. 그때 응급실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그 주변으로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VIP 환자분이시니까 즉시 특진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여자 목소리가 밝고 친절했어요. 동욱이 고개를 돌려보니 40대 초반의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장 남성에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명찰에는 VIP 진료부 강혜진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동욱의 마음이 쓰라렸어요. 같은 응급실에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죠. 저기 환자 상태가 심각한데요. 동욱이 다시 태윤에게 말을 걸었어요. 순서대로 기다리세요. 접수 순서가 있습니다. 태윤은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동욱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 순간 동욱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30년 전 이곳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환자가 우선이었죠. 경제적 지위나 옷차림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된 걸까요? 철수 할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호흡이 약해지고 의식도 흐려지고 있었죠.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동욱이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자 태윤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보호자가 의료진 업무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에 동욱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간섭이라고요?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간섭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때 젊은 여자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할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혹시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25 정도로 보이는 간호사였어요. 명찰에는 박수민이라고 적혀 있었죠. 수민의 눈빛은 진심으로 걱정스러워했어요. 동욱의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죠. 오전 10일시경부터 갑자기 한쪽 팔다리 마비와 언어장애가. 네, 뇌졸중 의심되네요. 빨리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수민이 태윤에게 다가갔어요. 이 환자분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 우선 진료를 받게 해드릴까요? 하지만 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신입이 나서지 말고 업무나 충실히 해. 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바로 그때 혜진이 다가왔어요. 박수민 간호사, VIP 병동에서 부르고 있어요. 가서 도와드려요. 혜진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경고하는 느낌이었어요. 수민의 얼굴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동욱을 향해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며 자리를 떠났죠. 동욱은 혼자 남겨졌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주머니 속에서 지갑이 느껴졌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의사 면허증과 한강 메디컬 센터 이사장 명함. 손가락 끝이 떨렸어요. 이 한 장의 명함만 꺼내면 모든 게 달라질 텐데요. 하지만 동욱은 참았어요.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과연 이 병원이 어떤 곳이 되었는지,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보고 싶었어요. 동욱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동욱은 매일 다른 모습으로 한강 메디컬 센터를 찾았어요. 때로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때로는 낡은 평상복 차림으로 말이죠.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날 동욱은 어두운 회색 정장에 구두를 신고 병원에 들어섰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접수대에 태윤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동욱의 가슴이 씁쓸해졌어요. 옷 한 벌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구나. 두 번째 날은 평상복을 입고 갔어요. 잠깐만요. 예약 확인하고 계세요. 같은 태윤이었지만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죠. 동욱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이 병원에는 두 종류의 직원이 있었어요.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과 오직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세 번째 날, 동욱은 소아과 대기실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 품에서 열을 심하게 앓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선생님, 애가 너무 아파해요. 좀 봐주세요. 엄마가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예약이 없으시면 기다리셔야 해요. 지금 VIP 환자분들 진료 중이라서요. 간호사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동욱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VIP 환자가 더 중요하다고요? 지금 당장 열이 나는 아이보다요? 네 번째 날, 동욱은 응급실 구석에서 지켜봤어요. 혜진이 VIP 진료실에서 나오며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어요. 저분은 특별관리 환자니까 모든 편의를 제공하세요.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진료받게 해드리고요. 바로 그 순간 옆에서는 80세 할머니가 가슴을 움켜쥐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동욱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내가 만든 병원이 이렇게 변해버렸구나. 30년 전 자신이 세운 이 병원의 모토는 모든 환자는 평등하다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었죠. 5번째 날, 동욱은 1층 로비에서 따뜻한 장면을 봤어요. 수민이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직접 진료실까지 안내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천천히 가요. 급하지 않아요. 수민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고맙네, 아가씨. 이런 친절한 간호사는 처음이야. 수민의 눈에 기쁨이 반짝였어요. 동욱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직 이런 사람이 있구나. 진정한 의료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이에요. 6번째 날은 비가 내렸어요. 동욱은 우산도 없이 병원에 들어섰어요. 옷이 젖어서 초라한 모습이었죠. 태윤이 그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또 오셨네요. 예약 없으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비싼 차에서 내린 정장 남성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태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동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7번째 날, 동욱은 평상복을 입고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할아버님? 동욱이 돌아보니 수민이 서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시죠? 응급실에서 배웠던. 수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동욱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정말 좋은 간호사예요. 감사해요. 하지만 수민이 말을 멈췄어요. 눈물이 맺힐 것 같았죠. 말해보세요. 이 병원이 환자를 우선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가 똑같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 말이에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욱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이런 마음이 진정한 의료인의 정신이었죠. 꼭 그런 병원이 될 거예요. 동욱이 조용히 말했어요. 수민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곧 알게 될 거예요. 동욱의 눈빛이 결연해졌어요. 이제 행동할 때가 왔어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었거든요. 주머니 속 명함이 손끝에 닿았어요. 30년 전 자신이 꿈꿨던 병원, 수민이 바라는 그런 병원을 만들 시간이었어요. 동욱의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8번째 날 아침, 동욱은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30년 전의 모습이 되살아났죠. 이제 진실을 밝힐 때였어요. 한강 메디컬 센터 15층 이사장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동욱을 보고 비서가 당황했어요. 저기 예약이 있으신가요?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괜찮습니다. 동욱이 조용히 말하며 걸어갔어요. 잠깐만요. 어디로 들어가세요? 보안 요원이 급히 다가왔어요. 하지만 동욱은 멈추지 않았죠. 이사장실 문을 열자 안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혜진과 태윤, 그리고 몇 명의 간부들이 앉아 있었죠. 정면에는 5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어요. 박철호 병원장이었어요. 누구십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철호가 놀라며 일어섰어요. 동욱은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30년 전 자신이 만든 이 공간이었죠. 아직도 오전 7시 30분 조회를 하고 계신가요? 동욱의 첫 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철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말은 30년 전부터 이 병원에 있던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설마 당신이 오랜만이네요, 철호. 동욱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철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사장님,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혜진과 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특히 태윤은 입이 벌어진 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사장님이라고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동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 전 이곳을 떠나 시골에서 진료하며 진정한 의료가 무엇인지 고민해 왔습니다. 동욱의 눈빛이 모든 사람을 훑었어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병원을 지켜봤습니다. 태윤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떠올랐거든요. 우리는 언제부터 환자가 아닌 돈을 보게 되었습니까? 동욱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이 묻어났어요. 혜진이 급히 일어섰어요. 이사장님, 그건 병원 경영을 위해서라고요? 동욱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VIP 환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열나는 아이보다 돈 많은 어른이 먼저라고요? 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욱이 혜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정한 의료 경영은 모든 환자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거예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동욱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30분 후 대강당에 전 직원을 모이게 하세요. 철호가 급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30분 후 한강 메디컬 센터 대강당. 300명의 의료진이 모였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죠. 동욱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순간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욱입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이 병원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입니다. 대강당이 술렁였어요. 5년 전 이곳을 떠나 시골에서 진료하며 무엇이 진정한 의료인지 깨달았습니다. 동욱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퍼져나갔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지켜봤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해서 말이죠. 태윤이 얼굴을 가렸어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동욱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희망도 보았습니다. 동욱의 시선이 관중석의 수민을 찾았어요. 박수민 간호사, 일어서 주세요. 수민이 놀라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진정한 간호사의 모습을 보여준 분입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따뜻하게 돌봐주는 분이죠.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 병원에 희망이 있습니다. 동욱이 다시 모든 직원을 바라봤어요. 오늘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동욱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응급실 트리아지는 오직 의학적 응급도만으로 결정됩니다. VIP 차별 진료는 즉시 금지합니다. 대강당이 다시 술렁였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환자가 존중받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죠. 동욱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어요. 한강 메디컬 센터의 1층 로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면 벽에는 큰 글씨로 환자 권리 헌장이 걸려 있었죠. 모든 환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욱은 그 글귀를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1층 왼쪽에는 어르신 전용 진료센터가 새로 생겼어요. 편안한 소파와 따뜻한 조명, 그리고 전담 의료진이 배치되어 있었죠. 김영순 할머니가 그곳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어요. 원장님, 정말 좋아졌네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아요. 할머니의 환한 웃음에 동욱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2층에는 어린이 친화병원이 만들어졌어요. 벽에는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고 한쪽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5살 민지가 엄마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달 전 열이 나서 고생했던 그 아이였죠. 엄마, 여기 병원 재미있어요. 민지의 밝은 목소리에 동욱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응급실에서는 혜진이 환자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진의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어요. 한 달 전, 동욱은 혜진을 시골 보건소로 한 개월간 연수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선생님 소리 들으며 진료하니 정말 행복했어요. 혜진이 동욱에게 말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환자 중심 의료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겠어요. 그때 혜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접수대에서는 태윤이 환자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태윤도 환자 응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는 병원의 친절 서비스 담당자로 활약하고 있었죠. 정말 달라지셨네요. 동욱이 태윤에게 말했어요. 죄송했습니다. 이사장님. 그때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태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그때 수민이 다가왔어요. 이제 그녀는 환자 소통 전담팀 팀장이었어요. 가슴에 달린 팀장 배지가 반짝였죠. 이사장님, 오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민의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3층 강당에서는 세대 통합 건강교실이 열리고 있었어요. 75세 채영이 할머니가 아이들 앞에서 건강체조를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팔을 천천히 올려보세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따라 열심히 체조를 했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동욱의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이런 광경이 바로 자신이 꿈꿨던 병원의 모습이었죠. 6층에는 원격 진료센터가 만들어졌어요. 동욱은 그곳에서 시골 마을 환자들과 화상 진료를 하고 있었어요. 철수 할아버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죠? 모니터 속 철수 할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간의 치료로 많이 회복되었죠. 원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동욱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병원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환자 만족도 95%, 의료진 이직률 50%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병원을 찾아왔어요. 환자 중심 의료 혁신 모델로 인정하여 장관상을 수여합니다. 장관의 치하에 모든 직원이 박수를 쳤어요. 동욱은 상패를 받으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상은 환자들의 행복한 미소였죠. 한 달 후 KBS 다큐멘터리 팀이 촬영을 왔어요. 전국의 다른 병원들도 이곳을 벤치마킹하고 싶어 해요. PD의 말에 동욱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느 따뜻한 봄날, 동욱은 병원 정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벤치에서는 80세 박순자 할머니가 입원 중인 7살 진우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옛날 옛적에 착한 왕자님이 살았단다. 진우가 할머니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할머니,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런 모습이 바로 자신이 꿈꿨던 병원이었어요. 세대가 어우러지고 서로 돌보며 모든 환자가 가족처럼 지내는 곳 말이에요. 수민이 동욱 옆으로 다가왔어요. 원장님, 정말 모든 환자가 행복한 병원이 되었네요. 수민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동욱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동욱은 매주 시골 보건소와 도시 병원을 오가며 의료는 나눔이라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정한 병원다워졌구나. 동욱의 마음에 깊은 만족감이 스며들었어요. 따뜻한 치료의 손길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어요.